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도 웃기던데. 그 사람도 그 항소심에서 보수 요금 2,400원 이것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었던 사람이더만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이런 판단들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우병우 관련된 판결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또 내리기도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뭐 그 상대적으로 이한규 때문에 그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이분이 문제고 또 이런 거 있어요. 처음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? 이한규는 너무한 거야? 그럼 한덕수가 이한규는 철회하고 내가 다른 사람 할게. 그럼 이거 받아줄 거냐? 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. 네, 근데 그 관점 기준에서 놓고 보면 권한 자체가 없는 거잖아, 한덕수한테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전선을 교란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. 예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그 또 한 명의 함성은 괜찮은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좀 회의감이 있죠. 이게 그냥 넘겨 보기에는 좀 그 심상치 않은 사건이 함상훈 판사가 2,400원 횡령 이게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다음에 대법을 보니까 대법에 누가 어떤 변호사 써놨더라고요. 거기에서 이 버스 회사 손을 들어준 그러니까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한 대법원 판결문에 버스 회사 대리인이 전 대법관이었던 신영철이래. 신영철이래. 네, 신영철 대법관은 그 전에 이제 좀 알거든요. 이 사람의 행태를. 저랑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그랬던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대법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대법관 중에서 김신, 김용덕, 김소영 4명 중에 3명이 신현철과 대법관이었을 때 최소 3년간 같이 근무했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함상훈 왜 이게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냐면 2,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이 사람 한 10년 동안 뭐 거의 엄청나게 고생을 했더만요. 이걸 해고 당한 다음에. 그런데 버스 회사라는 큰 또 돈이 짭짤한 현금이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또 큰 로펌 또 옛날 대법관 출신 또 정관 애우 이런 냄새들이 이렇게 자르르 난단 말이야.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. 저는 그 2,400원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버스 회사가 왜 그걸 대법까지 갔는가?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.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, 뭐 그거는 개별 사건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함성훈 임명 관련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떤 기관의 고유성, 기관의 특성, 그 기관의 역할을 희롱하는 인사들을 자꾸 임명을 해요. 그러면 그렇지.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기관 자체가 무용해져요. 예를 들면 방통위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? 네. 방심위도 그렇지 않습니까? 감사원도 그래요.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왜 하필 저 사람을 저기다 넣는 거야? 뭐 거기 어딥니까? 천안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도 마찬가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 자리에 굳이 그 자리에 왜 넣는가? 근데 이 헌법재판소 이 2명도 마찬가지인데 뭐 자격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그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맞는 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이 두 사람을 여기다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저들이 저 기관을 희롱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. 근데 그들은 그거를 이진숙 씨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삐뚤어진 사람들의 모임 같은 그런 생각 자체가 삐뚤어졌고 인성도 되게 별로야.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? 아니 저는 뭐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. 저는 굉장히 착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인데. 맞아,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. 예. 저는 이제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제가 좀 막 나갑니다. 제가 좀 막 나가고 이제 과격한 사람이고 저는 그렇습니다. 제가 뭐 그러면은 대항할 사람이 윤석열하고- 김민아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. 제가 윤석열하고 1대1로 붙어도 제가 이길 수 있다. 삐뚤어진 근데 사람들은 삐뚤어진 사람들끼리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근데 올바르게 이제-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어 이번 정권이. 근데 굉장히 이제- 힘들더라고. 트위터 시절에 좀 아유, 삐뚤어지지 너무 않으셨어요? 그 얘기 하지 마세요. 아니, 트위터 시절에 그 사람들 많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있어. 삐뚤어졌기 그 때문에 얘기 꺼내지 마세요. 그 사람들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
항상 누구나 그쪽이 과거가 있는 거예요. 아웃복싱을 하는데 네, 인파이터로 한번 싸웠다. 내가 뭐 인파이터로 뭐 아니 그쪽에서 물고 뜯는데 이거 다 개소리고 뭐? 이상한 적 있었어.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네. 어쩔 수 없는 저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굉장히 청량고등학교. 과격한 사람으로 오해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아니, 그 얘기는 남들도 좀 한다니까. 가격하기도 해. 네, 15년 아니, 근데- 15년 전쯤에. 아니야 가끔 가격에 건들지만 않으면 돼. 그러니까. 건들지만 않으면 돼.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우리 다 그래, 우리 다 윤석열 그래. 건들지만 않으면 돼.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. 이런 얘기하면 우리 김한 기자님 뭐 고교 시절까지 가야 되니까. 그렇지. 예. 아, 원래 고등학교 때 삐뚤어졌었어. 삐뚤어졌어. 예, 아유 뭐 엄청난 무용담들이 있는데. 저도 고등학교 때 진짜? 삐뚤어졌었어. 예, 그러니까 예. 이게 뭐 옛날 얘기 서로 간에 하면은 이제 옛날 간에 이야기를 그러면 하지 이렇게 마. 가면 이제 김민하 평론가 중학교 때 CD 팔던 얘기로 가요. 제가 CD 판 적이 없습니다. CD를 판 적이 없는데 자꾸 가짜 나는 뉴스를.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얌전했다. 근데 어쨌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 구독, 좋아요.